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이 시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환공항을 출발해서 지금 삼지연공항에서 내려서 아마 9시 반쯤에 장군봉을 도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미 천지까지 다 둘러보는 일정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예정대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두 정상의 백두산 등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백두산은 것은 민족의 영산, 한반도를 상징하는 산이겠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결단을 내렸지요. 또 결단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질 때 백두산을 자주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둘이서 직접 백두산에 등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 9월 평양 정상선언 이행에 있어 가지고 우여곡절 도전도 있겠죠. 이런 도전을 양 정상이 신뢰로 물리치면서 잘 이행해 가자. 이런 하나의 이행 의지,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일성 일가를 이 백두혈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중대 결정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종종 백두산을 찾았다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 백두산은 특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길 방문한다는 거는 북한의 정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함축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니까 단지 북한에 있을 뿐이지 저도 지난달에 가봤거든요. 저는 이제 다녀오셨습니까? 연길시에서 한 4시간에서 이도백화 거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 갈아타고 또 조그만 차 타고 가서 했는데 그 서파, 북파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넓은 천지를 볼 수 있고 제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백두산의 그 풍광이 이제 천지를 볼 수 있는 게 밑에하고 위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천지 앞에 딱 서서 근데 30분 만에 완전히 다 가려지고 30분 안에 다 개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아서 이제 봤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군요. 날씨가 좋은데 그날은 여기 서울 일산에 폭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난 그날인데 저는 봤습니다. 봤으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기후고 또 백두산 밑에하고 천지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 천지에도 30분마다 바뀌고 그래서 3번 가서 한 번 천지 봐도 굉장히 행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북한에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험한 코스인데 그래서 그래서 궤도 차량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가서 가는데 단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 천지까지 내려가 볼 수도 있다. 케이블카로. 그 연길 쪽에서 가는 데는 내려가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민족의 영산이라고 할 만큼 정말 천지가 아름답고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조국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굳이 북한에 있다라고 해서 북한의 정권을 상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두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뭐 트레킹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급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지금 등산복을 입고 아까 보니까 가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가서 어떤 뭐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남북 정상들의 상징적인 일을 하느냐, 친교 행사를 벌이느냐 이것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이 백두산은 저도 지금 이제 이 중국 장백산 이쪽을 통해 한 3번 갔다 왔는데 저는 3번 다 이 천지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는데 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갖다가 예측 불가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등정하는데 혹시 날씨는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아마 좀 복장은 아주 간편복을 하겠죠. 그런 선상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이 판문점 선언 플러스 또 지금 이제 9월 평양 정상선언 이에 대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려면은 나름대로 또 호응보다도 오히려 두 손을 맞잡고 이 뭡니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언론 생중계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어렵죠. 방송하면 그게 가는 쉽지 않지요. 예. 지금 거기서 갖다가 직접 생중계를 못 보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다. 네. 예. 저희가 대신 화면으로 이 백두산의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이 두 정상이 오르는 장군봉이라는 곳은 백두산 16개 봉 중에 제일 높은 봉이라고 2,750m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 오르는데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버스 타고 뭐 궤도 차량 타고 가다 보면은 10분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정이.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거를 동파라고 그러는데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가보니까 한 1,700m를 넘어가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제 최고로 자랄 수 있는 게 1,700m인가 2,000m 이상 가면 아예 나무가 없고 초원만 나무가 못 자라나 봐요. 예. 2,000m가 넘으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초원지대처럼 그냥 이렇게 잔디밭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또 거기 이제 작은 차로 갈아타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데 지금 중국 쪽으로 가면은 불과 한 200m? 200m만 걸으면 백천지를 볼 수 있어요. 예. 그 놀랍죠. 이도백화까지 이제 연길에서 3시간 가고 거기서 이제 이 작은 차로 이제 그러면 가서 한 백두산 30, 40분. 가셨다는 분은 한 몇 분 오르고 다 올라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게 그 등반했다고 말씀하신 줄 어렵겠군요. 등반은 전혀 아니고 천지를 보러 간 거죠. 아 그렇군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하고 같이 이제 예. 갔다 구두 왔는데 신고 가셨습니까? 구두 신고 갔죠. 그러니까 오늘도 구두 아마 신고도 그런 가능하겠지 복장도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구두를 신어 저는 구두는 안 신고 약간 이제 그 트레킹 이거 화를 네. 신었지만 구두 신어도 아무 불편 없는 예, 한 200m. 근데 저는 이 세 번 갔는데 주로 7월 말 8월 초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파, 북파 이래 갔는데 저는 일정 이 거리까지는 그 자동차로 가가지고 걸어서 저는 갔어요. 오. 한 3, 40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뭡니까 이 손수레랍니까? 예. 이 지게 같은 거 비싸게 인력거. 해가지고 인력거 비싸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타고 가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타고 가더라고요. 예. 지게로도 그래서- 올라가신 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 40분 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직접 앉아 뭐냐면 아까 이 우리 홍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 찍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천년 보는 데까지 예. 한 200m 거리 그런 팽지 걸어갑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 오늘 홍 박사님이 더 비싼 코스로 가셨나 봅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당당하게 걸으셨다고 하길래 한 하루 종일 걸으셨나 했는데 3, 40분 좀 더 많이 근데 놀랍게도 걸으셨군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예. 뭐 인산이네. 저게 관광지로 충분히 개발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뭐 여행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백두산에 갈 때 가는 공항, 삼지연 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삼지연 공항을 분명히 오늘 내릴 겁니다. 그 공항이 좁아요. 보통 4km는 돼야 된다는데 활주로가 3몇 km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비행기도 우리 2호기만 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곳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를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경협 차원에서 이 삼지연 공항도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경력 차원보다도 이 민족명산 이것을 갖다가 이 남북한 국민들 함께 관광을 공유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삼지연 공항 이 개선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지요. 예. 네, 일종의 뭡니까 아스팔트 까는 그 뭡니까 원료라는 일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주고 이랬는데 뒤에 가서 가보니까 2005년에 준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가보니까 사실은 까는 것이 별로 없고 네. 그래가 다시 또 이 깔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삼지연 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은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그 역점적인 사업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삼지연 꾸미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 상당히 단장을 잘해놨다. 단장을 잘해놨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광 사업을 재개한다 이렇게 하면 금강산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성관광. 그런데 그거 관광보다도 더 문제 될 게 전 개성공단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였는데 거기 지금 사업하다가 벌써 중단된 지 2년 돼가죠. 2년 돼가는데도 다시 재개하면 다들 다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수익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연설했을 때
남북 경협에서 30년 동안에 170조가 얻어진다는데 그 중에 160조가 개성공단입니다. 예. 개성공단만 뜻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저기 경협을 다른 곳도 할 때 그 소득이 160조 원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개성공단 재개부터 먼저 해야 되고 북한을 도와주는 거죠. 저 금강관광이나 백두산 관광.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도 좋은 곳을 가면서 입산료 정도 내는 거니까 예. 서로 윈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재가 좀 해제돼야지 아무것도 지금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일행이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고요. 10시 20분경에 천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라줬나 본 모양입니다. 두 정상 부부가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정도 정상에서 이동해서 10시 20분경에 천지에 도착했고요. 두 정상 부부가 또 산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정상 부부가 산보를 했다고 합니다. 천지에 도착을 해서 산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관련된 화면이나 내용들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하면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 나와서 막 악수하는 장면, 또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란색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었는데 혹시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사진을 한 컷 찍는다면 이게 또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민족의 영산에서 어느 지금 이제 대통령도 거기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없었잖아요. 특히 북한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옆에 혹시나 양 여사 두 분인 상태에서 손을 맞잡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국제사회에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뛰어넘어가지고 평화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도 케이블카 화면도 나왔는데요. 바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에 도착을 한 시각이 10시 20분. 그러면은 뭐 지금쯤은 천지에서 있었던 행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3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뭐 산보, 산책, 뭐 트레킹, 뭐 어떤 걸 했는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하니까요. 네. 천천히 걸으셨는지 등산화까지 신고 돌아다녔는지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 더 들어오면 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백두산과 관련돼서 이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거기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서울로 바로 서울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갈 때도 디귿자, 올 때도 또 큰 디귿자로 와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는 못 옵니까? 아직도 유엔사에다가 허락 받아야 돼요? 유엔사뿐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그 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뭐 적기로 오인해서 그 북한군 당국에서 오인 사격 같은 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아직은 그 뭐 좀 불편하더라도 디귿자 모양으로 오시는 게 국가 원수의 신변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돌아오더라도 그렇게 오시는 게 지금으로선 좋을 것 같고 완전히 남북 관계에 진짜 비무장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몰라도 지금은 그게 더 현명하다고 보여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면 그 백두산 관광 매체를 했지만도 백두산에서 직접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백두산 오는데 디귿자로 서해를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과거 같은 보통 뭐냐면 백두산 갔다가 순환공항 평양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서해 직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행 항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남북관계 있어가지고 뚫는 하나의 첫 사례가 아니겠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까 뭐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게요. 대통령 2호기를 모는 파일럿 조종사는 우리 공군 아니겠습니까? 삼지연 공항을 아마 이번에 처음 갔을 거거든요. 이 공군 조종사가 가보지도 않았던 처음 가는 첫 그 공항을 대통령을 모시고 간다. 이것도 좀 아마 거기에 대한 뭔가 안전책이 좀 마련이 돼 있었겠죠, 설마? 근데 아무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이 가봤으면 몰랐지만 예. 하다못해 김정은 위원장도 뭐 중국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갔으니까 예. 그건 뭐
대안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 경호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전 선발대 있지 않습니까? 선발대가 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에 이 우리 공군 1호기, 2호기 거기에 대해서 이 착륙 가능한지 또 이륙 가능한지 충분하게 저는 파악을 했다. 저는 그걸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도면이나 이런 것은 북한의 호위사령부에서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평양에 우리가 공군 1호기 하나만 간 줄 알았는데 예. 2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해도 아무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백두산이 가시는 게 미리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죠. 네,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돼 있을 수 그래야 있다. 사실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의 공식 입장은 네, 발표만 발표는 어제 또는 그제 북한에 도착해서 제안을 갑작스럽게 받은 거다라고 뭐 이렇게 공식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백두산 얘기 계속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네. 생중계로 들어오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 뉴스 중에 녹화 화면이 들어온다면 그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어제 저녁 행사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양 시민들 자주 가는 식당에 가게 해달라고 북측에 요청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사실상 이렇게 서민들이 가는 식당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식당 맞긴 맞습니다. 뭐 이름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가지고 뭐 옥류관이다, 청류관이다. 지금 저 방금 말씀하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 이런 것은 상당히 뭡니까? 좀 북측에서 고위급 또 그리고 돈전이랄까 쩐주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간다면 예. 그것도 물표를 사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외국인 가격은 뭐 3배가 넘더라고요. 철갑상 이런 거 상당히 비싸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이름상으로 지금 수산물 그거 또 서민 냄새 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북쪽에서는 고위층이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이렇게 그 이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식사를 한다. 이것은 탈권위주의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외 이 예를 들어 정상회담 시마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항상 서민들이 자주 떠나드는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곤 했지요. 네. 자, 남북 정상 얘기 다시 한번 오늘 일정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남북 정상 부부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들도 일부 동행을 네.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네요. 예, 뭐 다 같이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셨으니까 남북 간에 어저께 이런 합의가 이게 민족의 미래를 같이 화합해서 하나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그 이면에는 또 미국은 종전선언하는 걸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남북한이 화해롭게 넘어서서 이미 종전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종전선언 이미 된 거를 우리만 안 해주냐라고 해서 참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좀 행동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뭐 나쁘게 본다면은 뭐 한미 동맹이 미국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한미 동맹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만 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참모나 미국의 여론이나 보수적인 계층에서 이게 북한한테 또 속는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연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안 해주려고 그래도 이미 남북한이 끝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상 간에만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평양 시민 15만 명한테 연설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앞으로 평화의 길로 하나의 민족으로 갈 겁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만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을 이번에 같이 함께 동행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정체로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우리끼리는 하나로 향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 오히려
독립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민족이니까 합쳐지는 그 길로 가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 그런 일종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 간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서로 국제적으로는 향후 독립된 정체로서 행동을 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자 이런 의미가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예, 그거 관련해가 조금 뭐냐면 지금 이제 삼지연 공항 이게 아마 비행기가 지금 이제 세 대가 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세대요? 예, 제일 먼저 뜬 비행기는 고려항공입니다. 아마 고려항공은 우리 특별 수행원들 일반 수행원, 특별 수행원 예, 대운. 먼저 태워가지고 갔고 그 내려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석주 여사 이 비행기가 뜬 것이 아니겠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건 아마 참매 1호 북한식 일종의 뭐 전용이랄까 이런 예. 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주 여사 탄 공군 2호기 네. 지금 봤을 때 아마 이런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치면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